여러분 군사력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디선가 조금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문가 이야기 같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같고 우리랑은 직접 상관없는 숫자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건 뉴스 속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직접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전쟁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으며 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세계 군사력 순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군사력 순위는 힘의 서열이 아닙니다. 자랑을 위한 숫자도 아닙니다. 이건 각 나라가 어떤 전쟁을 상상하고 있는지, 어떤 위협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라도 나라별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침략을 막기 위한 힘이고, 어떤 나라는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힘이며, 어떤 나라는 동맹에 의존해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제부터 2025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보다 그 나라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세계 군사력 상위권의 문턱에 있는 나라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군사력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술과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유럽 안보 체계에서 절대 가볍지 않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고 지중해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력은 약 17만 명 정도로 숫자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을 2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공군과 해군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사력은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연합작전, 즉 여러 나라가 함께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혼자 싸우기보다는 같이 버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순위는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지도를 펼쳐보면 왜 이 나라가 중요한지 바로 보입니다. 유럽과 중동, 러시아와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병력 규모는 약 44만 명, 숫자만 보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실제 분쟁 지역에서의 작전 경험, 국경 분쟁, 내부 안보 문제까지 실전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국산 드론과 전자전 기술에 집중하면서 전통적인 병력 중심 구조에서 기술 중심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성격을 띱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헌법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헌법 아래에서도 일본은 매우 강력한 군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 잠수함 전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병력 숫자는 많지 않지만 기술과 훈련의 밀도가 높습니다. F-35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 일본의 군사력은 공격보다는 차단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은 많이 갖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순위가 더 올라갑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군사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며 해외 파병 경험도 풍부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해온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군사력은 혼자서도 전쟁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능력, 즉 독자 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군사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병력 숫자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수부대, 정보전, 해군 작전 능력, 특히 소수 전개 전략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영국의 군사력은 모든 것을 직접 하기보다는 정확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올수록 군사력은 숫자에서 전략으로, 양에서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세계 군사력 5위,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았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북한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의 출발점은 늘 북한입니다.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언제든 긴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대한민국 군사력은 다른 나라들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전쟁을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공격보다는 대응, 확장보다는 즉각성, 과시보다는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투기 숫자, 전차 숫자, 자주포 숫자만 놓고 보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최근에 KF-21 전투기 개발까지 이제는 외국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승인이나 수출 허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건 군사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력의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예비군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필요할 때는 즉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왜 5위에서 멈춰 있을까요? 병력도 많고 기술도 있고 무기도 강한데 왜 상위 4개국으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할까요? 이제부터가 군사력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 군사력 4위, 인도입니다. 인도를 보면 대한민국과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 약 140만 명,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군사력은 관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력, 너무 넓은 국경, 너무 다양한 위협,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 파키스탄과의 긴장, 내부 안보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군사력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버티는 힘에 가깝습니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구조, 그리고 점점 국산화로 전환 중인 단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정밀함보다는 규모, 속도보다는 지속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군사력 3위,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항공모함 3척, 병력 약 200만 명, 전투기 3,000대 이상, 잠수함 70척이 넘는 규모. 하지만 중국 군사력의 진짜 특징은 숫자가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중국은 어제 없던 무기를 오늘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AI 무기, 드론 전력, 그리고 중국 군사력은 아직 시험 중입니다. 실전 경험은 제한적이지만 준비 속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완성형 군사력이 아니라 진행형 군사력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고 불확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사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전투기 숫자, 잠수함 숫자, 병력 규모도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최근 전쟁을 통해 러시아 군사력의 민낯도 같이 드러났습니다. 장비는 많지만 유지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군사력은 급격히 흔들린다는 점. 러시아는 지금 군사력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한 구조로 재편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계 군사력 1위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11척, 이 숫자 하나로도 설명이 끝납니다. 미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판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싸울지, 누가 싸울지, 어디까지 갈지를 정하는 나라. 군사력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안전한가요? 이 질문이 군사력 이야기의 진짜 목적입니다. 군사력 순위는 자랑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늘 긴장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군사력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클수록 전쟁을 피할 수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을수록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군사력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고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나는 이미 이 나이에 그런 걸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힘이고 그 힘은 우리 삶의 바닥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연금, 의료 시스템, 물가, 에너지 가격, 이 모든 게 사실은 안보라는 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지면 전쟁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먼저 불안이 커집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투자가 줄고 물가가 오르고 국가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에게 먼저 체감됩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병원비 지출이 잦은 분들일수록 이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군사력 이야기는 젊은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을 드는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군사력 5위에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양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그만큼 늘 대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쉬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전쟁이 멀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방향도 다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관리하는 힘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군대의 성격뿐 아니라 국가의 분위기까지 바꿉니다. 우리는 늘 빠르고 늘 대비하고 늘 긴장합니다. 이건 군사력의 장점이자 국민에게는 피로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는 다른 나라 시니어와 조금 다릅니다. 전쟁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고 군대 이야기를 몸으로 겪었고 나라가 흔들릴 때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순위표를 볼 때 숫자보다 먼저 감정이 움직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구나. 이 감정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군사력 상위권 나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말할 때 전쟁 자체보다 전쟁 이후를 더 많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싸운 뒤에 국가가 얼마나 유지되느냐를 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는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그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길 준비는 돼 있지만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힘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강하지만 군사력 이야기는 늘 무겁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이 질문에 누구도 확정적인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준비가 된 나라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나라는 싸우지 않을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군사력은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숫자만 놓고 봐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현역 병력 약 50만 명,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짜 강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차분하게 풀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사력 이야기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특히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군사력 순위가 몇 위든 전투기가 몇 대든 그게 내 하루를 바꾸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 세상에서 군사력이라는 건 단순히 전쟁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일상이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군사력이라고 하면 병력이 많다, 탱크가 많다, 총을 잘 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남자라면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상위 군사 강국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력 숫자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이 싸우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민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가 흔들리고 에너지가 불안해지고 연금, 복지, 의료 시스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지만 시니어 세대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군사력의 핵심은 싸움의 크기가 아니라 혼란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순위입니다. 병력 규모도 크고 무기 체계도 빠르게 국산화되고 있으며 특수부대의 숙련도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놓인 나라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라는 힘의 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공격보다는 미바른 대응과 확실한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점이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전략이 곧 국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력이 불안한 국가는 복지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연금, 의료,
노인 복지에 쓸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방위 체계를 가진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을 지키는 데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단순히 순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세계 군사력 상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병력은 줄이고 기술과 정보 그리고 특수부대와 정밀 타격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 그래서 요즘 전쟁은 옛날처럼 총 들고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군사력 경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을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군사력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은퇴를 했거나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세대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는 군사력 순위 같은 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뉴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고 내가 장 보러 가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전쟁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유가가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올라가고 전기료, 가스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 세대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 저축, 자녀 도움, 이 안에서 버텨야 하는데 물가가 흔들리면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 위기 대응이 빠른 나라일수록 국민의 일상이 덜 흔들립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세계 군사력 순위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 이야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병력 숫자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보다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이기보다는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강하게 보여야 상대가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요? 맞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군사력 그 자체보다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미국을 보면 전쟁을 직접 치르는 나라라기보다 전쟁의 구조를 설계하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지를 두고 동맹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속도와 규모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합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힘을 중시합니다. 러시아는 핵이라는 최후 수단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세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균형과 대응이라는 아주 어려운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상이 유지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를 볼 때 단순히 몇 위라는 숫자보다 그 안에 담긴 방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커질수록 국가의 선택은 더 무거워집니다. 힘이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뜻입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전쟁을 더 조심합니다. 이 점이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건 승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아프지 않고 장 보러 갈 수 있고 손주 얼굴 볼 수 있고 병원 예약 걱정 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계 군사력 순위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군사력 순위를 쭉 살펴봤지만 결국 이 영상의 목적은 누가 더 강하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내 삶은 어느 정도 안전한지였을 겁니다. 젊을 때는 뉴스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와도 또 저기서 싸우는구나 하고 채널을 돌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쟁이라는 말 하나에도 물가가 먼저 떠오르고 연금이 떠오르고 병원비가 떠오르고 자식들 걱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군사력 이야기는 결국 생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일상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지키기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물론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미래를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통장 잔고, 우리 건강, 우리 하루의 안정감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불안을 키우지 마시고 관심은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공포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기엔 지금 세상은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누가 몇 위인지보다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니어 세대에게는 충분히 교양이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이 채널은 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차분하게 같이 이해해보는 곳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같이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나 이런 국제 뉴스가 내 생활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지속하게 합니다.